2021 경남 IT 엑스포 온라인 세미나 및 취업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생 여러분들의 진로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별 강연과 블록체인 기업과의 온라인 매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교육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에 오늘 행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임명환 한국 AI 블록체인 융합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블록체인 융합원 KABC 원장 임명환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블록체인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해 왔으며 오늘 매칭데이도 부득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교육과정을 끝까지 지켜낸 수강생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KABC는 사관학교로 교육생들을 블록체인 전사로 훈련시키고 국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막강한 전문 강사진과 기업 멘토단을 준비하였으며 대학과 학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팀워크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희 KABC는 교육생들에게 블록체인 A부터 Z까지 대부분을 훈련시켰으며 각자의 전공과 희망 분야를 고려해 블록체인 기획, 프로젝트 설계, 알고리즘, 코딩, 그리고 결과물을 구현하고 서비스하고 또 비즈니스 마케팅 등 주특기를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은 초신뢰 기술로서 분산합의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솔루션, 토큰 이코노미 등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디지털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암호화폐 관련 특근법이 발효되어 가상자산 등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토큰, 거래, 지갑 등 다양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출시되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핀테크를 넘어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디파이, 메타버스의 신뢰와 가치를 부여하는 NFT, 그리고 데이터 주권과 안전한 신원증명을 구현하는 DID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적용이 증가되어 향후에는 블록체인 전문가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 KABC는 시대적 사명의식을 갖고 블록체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인재 육성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매칭데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교육생과 기업인, 공직자, 언론사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강사님들과 멘토님, 저희 한국 AI 블록체인 융합원 직원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큰 역할을 당부하는 임명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특별 강연 첫 번째 순서로 현직 부장판사이자 블록체인 법학회를 이끌고 계신 이정엽 판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제목은 미래사회 네트워크 정보사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과 미래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은 항상 모든 사회가 진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지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뭐 첨단 바이오 기술, 3D 프린팅 기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도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법 학회를 하면서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고,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미래 사회는 네트워크 정보 사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래 사회를 제가 네트워크 정보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미래에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디바이스나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 컴퓨팅 솔루션에 대해를 호출하고, 그 호출된 뭐 인공지능은 제가 일어난 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샤워를 하면서 사용한 물의 양, 뭐 아침에 먹었던 음식, 그리고 약속 장소에 뭐 어떤 택시를 타고 갈지, 전철이나 뭐 하여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타고 갈지, 이런 것을 정보를 자연스럽게 의식적이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하고, 그 습득된 거를 제가 가입한 여러 개의 수많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게 될 겁니다.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교통수단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교통 인프라 관련된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 뭐 물의 양을 소비한 물의 양에 대해서는 뭐 수자원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건설된 디지털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먹었던 음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관련된 디지털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디지털 네트워크는 제가 업로드한 그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합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공지능 기술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업로드된 정보는 그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해서 다양하고 좋은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시민들이 아침에 출발한 언제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출근하는지를 모두 알 수 있고, 그 정보가 모두 어떤 하나의 서버에 집적이 된다면, 그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그 개인들의 출근 시간을 가장 친환경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이동 수단을 최적화시켜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그 산출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 그냥 그때그때 직관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총량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이러한 창출된 가치가 사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업로드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교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네트워크 정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친척 네트워크, 고등학교 동문 네트워크, 대학교 동문 네트워크, 직장 네트워크, 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옛날에는 인맥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를 평가받았는데, 근데 그 인맥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사회망 자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그러한 디지털화된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미래 사회가 네트워크 정보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우리가 그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얻어진 토큰을 서로 수합함으로써 자신에게 최적화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네트워크 정보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새롭게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디지털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단순한 정보이거나 뭐 업로드하든 업로드하지 않든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보자산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요즘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보자산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정보자산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자산은 사실은 컴퓨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것인데요. 이것은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자본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자산을 키우면서 자본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외환이나 뭐 주식시장이나 곡물 뭐 등 여러 가지 뭐 석유 이런 다양한 자산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정보자산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자산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비트코인이 그 정보를 자산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 등장한 정보자산이 어디까지 커질지 다른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가상자산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기성 있는 프로젝트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자산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결국에는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산의 발전에 자기를 헌신함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정보 자산에 헌신을 하면서 새롭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 자산을 다른 말로 젊은 자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의 세대들이 투자하지 않는 자본이고 지금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20, 30대가 투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새로운 자산들의 처음 시작은 모든 혁신의 초입에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서의 금융혁신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전통적인 금융과는 다르게 분산금융이라는 말로 기존의 달러 네트워크에서 창출된 여러 가지 뭐 외환시장, 주식시장, 그 다음에 여러 금융상품을 할 수 있는 채권시장 등에 더 넘어서서 지금 달러 네트워크가 포용하지 못한 다른 여러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꺼번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 디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든지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것은 엄청나게 지배적인 위치로 올라갈 것이고 어떤 것은 그 경쟁에서 도태돼서 사실은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무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 사회가 그러한 새로운 정보자산이 각광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새롭게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NFT라는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디지털 영상이나 디지털 음원 아니면 디지털 텍스트
디지털로 만들어진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누가 처음 만들어냈는지를 원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NFT 기술은 전통적인 디파이랑은 다르게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실체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거꾸로 그런 가상자산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도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등장한 디파이라든지 NFT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새로운 그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지적 모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 결국 미래 정보 네트워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여러분들이 급성장하는 분야에 헌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록펠러의 석유 산업 투신 이야기를 그 강의할 때 자주 하게 되는데요. 록펠러가 그 젊은 시절에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냥 하루하루의 빵을 받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새벽부터 공장 앞에 줄을 서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날의 빵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록펠러는 그렇게 하지 않고 6개월 동안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을 새롭게 자기 인생을 투신할 만한 그런 산업 분야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결과 처음 취직한 곳이 그 당시에 첨단 분야라고 할 수 있었던 철도 산업 분야였고요. 철도 산업 분야에서 돈을 벌고 그 모은 돈을 또다시 몇 년이 지나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석유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투신을 한 게 록펠러가 석유 재벌로서 등장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막연히 지금 그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그때 대증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을 여기에 투신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살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고 가장 그 미래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공부를 해보고 거기에 그 자신의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록펠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분야가 지금 가장 미래 사회를 견인하고 또 미래의 그 여러 가지 가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공부하면 할수록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식품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농업에 투신한 사람이 하루에 열심히 8시간 일하고 아니면 디지털 분야라든 최첨단 분야에 투신한 사람이 열심히 8시간 일한 경우 단순히 선택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20, 3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쌓은 부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둘 다 열심히 한 것은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런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혼할 때 아파트를 빚내서 산 사람하고 전세로 산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얼마만큼 큰 부의 차이를 가지게 되었는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고민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 철학자 중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거나, 그러니까 큰 부를 말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거나 저축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한다고 에세이집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살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나는 어느 분야에 투신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시고 그 자료 조사 결과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것과 매칭되는 그 분야에 투신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라는 사람이 한 말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팅 과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분야이고 하나는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국가나 다국적 기업이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거기에 이제 안락하게 고연봉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블록체인은 풀뿌리로 여러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호하고 또 제3세계의 금융 포용성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잭 도시는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주로 비트코인 얘기였는데요. 비트코인을 대중화하는데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즘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다양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그 자신의 10년간의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교육생 여러분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기회를 잡기를 바라는 이정엽 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강연 두 번째 순서로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치의 백형준 팀장님께서 NFT 산업 활성화와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NFT에 대해 강연할 위치의 사업개발팀 백형준입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블록체인 관련 수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수고 많으셨다고 축하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 아픈 얘기,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볍게 NFT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NFT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NFT의 사례들, 다양한 사례, 그리고 동시에 실제 산업과 어떤 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의 설명을 드리고 그 후 NFT가 가진 가능성, 한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FT의 비전, 제가 생각하고 있는 NFT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가장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일단 이건 세상 첫 번째 트윗,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의 트윗입니다. 아무튼 이 트윗을 혹시 사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신다면 얼마에 사고 싶으실까요? 실제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트윗은 현금 약 33억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트윗 하나가 33억 원에 팔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NFT가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가 아니라 떼돈을 벌기 위한 기술 NFT가 아닌 NFT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NFT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립니다. 현재는 ERC721, 아예 NFT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ERC721의 특징은 개별 토큰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NFT를 오른쪽에 있는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께 친숙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같은 대체 가능한 토큰, 내 이더리움과 나의 친구의 이더리움을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 가능한 토큰이고 뒤에 설명드릴 NFT 프로젝트들, 크립토펑크나 크립토키티 등은 모두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현실의 예시로서는 똑같은 무언가로 대체할 수 없는 유형의 자산, 명화, 예를 들면 모나리자 같은 것이 있죠. NFT 파일은 여전히 쉽게 컨트롤 V, 복붙을 할 수 있습니다. NFT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복붙이 가능해도 원본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상에 어떤 경로로 이동되고 누가 민트했고 아니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는 모두 쉽게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외의 다른 플랫폼도 뭐 예를 들면 플로우 같은 플랫폼은 플로우 스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익스플로러 같은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NFT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폭발하고 있는 NFT 시장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죠. 약 2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붐과 맞물려 다양한 NFT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고 이를 운영한 많은 NFT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하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뿐만 아니라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클레이튼 역시 같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모두가 NFT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크게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불가능했던 디지털 파일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의 유한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무한히 복붙이 가능해서 디지털 파일에 불과했던 디지털 쪼가리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죠. 둘째로 NFT는 블록체인에 각인되어 함부로 복제하거나 훼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변수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 안정성만큼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셋째로 NFT에 대한 관심이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세상의 관심과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NFT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NFT 프로젝트 라발랩스의 크립토펑크입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 비자에서 사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총 10,000개의 아바타 NFT를 특성을 가진 아바타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크한 특성을 가진 만큼 그것이 희귀한 만큼 값이 오르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실 수 있는 이 파란 아바타 같은 경우는 10,000개 중 단 9개만 가지고 있는 특성, 외계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특성 때문에 이 NFT는 현재 4,200 이더리움, 약 170억 원의 세계 최대 NFT 플랫폼 오픈시에 등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NBA, 그 미국 프로농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플로우 생태계에 있는 NBA 탑샷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탑샷은 NBA와 라이센스를 체결, 경기의 명장면, 선수의 프로필, 그 선수의 스탯 등 다양한 것을 수치화하여 NFT화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PDF 파일로 들여가지고 영상은 안 나와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NBA 탑샷뿐만 아니라 NFL 아니면 프로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들도 NFT와 함께 시장을 진출하고 있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는 앞으로도 NFT와 연계할 수 있다는 거대한 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미래 가능성, 특히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가지 산업과 연관되어서 NFT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술부터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전통 강자이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NFT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디지털 아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 주변 친구들 정도만 알지 내가 어디서 복붙해왔고 긁어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라는 사람이 2007년 5월 1일부터 매일 생겼던 다양한 일들을 캡처 그리고 콜라주를 해서 JPG 파일로 재구성한 작품, 이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라는 이 작품은 이 785억 원이라는 엄청난 낙찰가로 이 비플이라는 사람을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디지털 아트는 이 구매자의 메타버스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NFT 미술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존 미술가들의 수익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아트 갤러리들이 문을 닫고 또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아트를 경매에 붙일 기회를 잃고 또 자연스럽게 신진 화가들도 자신의 이름을 올릴 기회가 적어지면서 화가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FT 미술의 강점은 이 갤러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경매에 올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명 화가들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NFT 판매 사이트 라리블에도 여전히 많은 NFT 디지털 아트들이 올라와 있고 이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팬아트가 이제 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반 산업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음반 산업 역시 이제 NFT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이 아티스트가 원래 가졌던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저작자, 그러니까 음악을 만든 사람, 실현자, 음악을 공연하는 사람, 뮤지션, 그 음악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누구의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뮤지션이 가져가는 수익이 이 전체 총 매출 대비의 고작 3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NFT를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판매 사례부터 살펴보는데 직접 자신이 그 모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NFT 앨범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라우라는 DJ, 미국에 있는 DJ는 특별한 혜택이 가미된 NFT 앨범을 발행하고 이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 한정판 앨범은 자그마치 43억 원을 부른 사람에게 판매가 되었는데 이 승리자는 이 블라우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이 블라우가 이 승리자를 위해 직접 음악도 제작해주고 그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사례인데 이 킹스 오브 리온이라는 밴드는 다양한 버전 NFT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저렴한 기본 버전,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접하는 앨범부터 자신의 모든 공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가미한 특별한 버전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앨범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약 25억 원의 엄청난 수익을 오롯이 그들이 가지게 되었죠. 뭐 국내 사례로서는 저희가 만든 NFT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NFT는 이제 아티스트 루피와 함께한 루피 이니셜 NFT라는 건데 이건 국내 기업 소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에서 판매된 혜택을 가미한 아티스트 NFT의 첫 번째 판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팬에게 판매된 아티스트 콜라보 NFT라는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있을 기업 소개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엔터테인먼트 음반 산업에서는 NFT의 특성,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리를 블록체인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원 로열티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외국에 있는 로열티 익스체인지라는 플랫폼인데 이곳에서 만약 로열티를 구매하게 되면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음원을 통해 생기는 모든 수익을 자신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옆에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옵션, 이게 뭐 저번 12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고 3년 동안 얼마를 벌고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재밌고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K-팝 관련된 카탈로그가 또 올라와서 K-팝 강다니엘 씨나 이제 엑소 분들의 음악이 또 올라와서 이걸 예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볼 수 있듯이 NFT 음원을 통한 다양한 수익 모델이 창출 그리고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게임 산업입니다. 바로 NFT 붐의 시작인 게임인데요. 다양한 NFT 프로젝트가 게임과 관련되어 있었고 NFT 프로그램의 시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크립토키티, 그것도 유명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크립토키티 같은 것이 대부분 그런 대표적인 게임 NFT였죠.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NFT 게임의 지금 현재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플레이 투 earn, 즉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 라는 특징에 가장 충실한 게임이고 실제로 몇몇 해외 유저들은 플레이를 통해서 집을 구매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만큼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죠. 뭐 플레이어는 일반 게임과 같이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이템을 구매하고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유저와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엑시스 홀더는 당연히 이제 게임 내에 아이템을 엑시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 이는 물론 엑시스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이 엑시를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토큰을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스테이킹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스테이킹은 이제 디파이 탈중앙 이제 금융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점은 일정 수준 이상 엑시스를 보유한 사람은 직접 서비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많은 엑시를 홀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이 이후에는 어떤 마일스톤을 밟을 것인지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게임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의 관심사인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예를 들면은 제페토,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반대로 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와 같은 지금 약간 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플랫폼이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를 유저에게 맡긴 탈중앙 플랫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샌드박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저가 직접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를 다른 유저와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저들은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만 제공받고 자신들이 만든 NFT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즐기기도 하고 뭐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두 프로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탈중앙 메타버스는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FT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드러나고 있는 NFT의 문제점이 좀 많은데 많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NFT 관련 법안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뭐 현재 이제 NFT 관련해서 사고 파는 플랫폼은 되게 많은데 이 소비자와 생산자, 이제 플랫폼 간의 권리는 모두 플랫폼 약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뭐 제가 NFT를 샀는데 소비자가 제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뭐 플랫폼이 명시해 놓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에 그냥 따라갈 뿐이지 제가 뭐 청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부재가 뒤에 설명드릴 두 개의 문제도 이 법안의 부재라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제 늘어나고 막 도입이 되고 있지만 NFT는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암호화폐와 NFT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도 많은 의문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작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까다롭지가 않아서 지금 원작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을 받고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Sad Frog District라는 컬렉션이에요. 이게 오픈시에 등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이게 오픈시에서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도 되게 익숙하겠지만 이 페페라는 친구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얘네들이 내 저작권, 날 이걸 무시하고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픈시에서는 과감하게 이 컬렉션을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뭐 지금 다시 찾아보면은 오픈시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NFT의 가격은 그 이후로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 NFT를 구매한 약 1,900명만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NFT를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NFT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좀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 아직 NFT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NFT의 기능,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던 장점, 특징들을 소실한 채 단순 수익을 위해서 막 프로젝트가 막 우후죽순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의 사례에서도 이 페페, 그 프로그 디스트릭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작권자의 권리, 그리고 창작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데 이를 무시한 채 단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이런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NFT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말하는 불법으로 이 NFT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NFT가 올라가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제 쌀 때 구매를 해서 비싸게 나중에 돌려 파는 식의 행태를 했던 일당이 들통났고 그들은 이제 오픈시 플랫폼 직원들이었는데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죠. 이제 현재 앞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볼데이트 야트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NFT를 구매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특별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이 로열 소사이어티 오브 플레이어스는 NFT 구매자는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뭐 자기들이 여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뭐 라스베가스든 싱가포르 이런 데 지부가 있고 거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초대가 됩니다. 또한 NFT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인 아까 말씀드렸던 라리블 같은 경우는 원작자 증명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이 Sad Frogs District 같은 이러한 도용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NFT는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는 강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중앙 서버 위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기고 있죠. 뭐 유튜브도 뭐 하나의 컨텐츠를 즐기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게임들, 뭐 남녀노소가 즐기고 있지만 이것들을 모두 이 안에 있는 컨텐츠, 아이템, 심지어 내 시간과 노력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플랫폼이 사라져 버리면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내가 샀던 아이템, 내가 들였던 시간과 노력 모두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NFT 프로젝트는 영원히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양한 D앱, 그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프로젝트들은 중앙 서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 중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트래비스 컷이 이 세계 최고의 매출 기록하고 있는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연 공연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많이 들어봤지만 많이 하지는 않는 이제 비운의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트래비스 컷 유명 래퍼가 이제 한 공연인데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포트나이트는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밝혔어요. 이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가. 아직 하지만 완전히 탈중앙화되지도 않았고 NFT를 활용하고 있지도 않긴 해요. 근데도 저는 이 공연을 통해서 NFT의 미래가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 우리는 이런 멋진 공연을 탈중앙화된 공간, 메타버스 속에서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고 뭐 NFT로 산 응원봉을 흔들거나 NFT 티셔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니폼을 입는 등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자산들을 사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근데 그것들은 모두 NFT일 거예요. 그리고 있는 곳 NFT가 이 새로운 삶을 메타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NFT를 통해서 현실의 삶은 그대로의 메타버스로 이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NFT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뭐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뭐 말이 빨랐던 거나 발음이 좀 떨어가지고 좀 이상했던 것도 있을 텐데 아무튼 잘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혁 판사님과 백형준 위치사업개발 팀장님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트렌드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 매칭 행사에 참여한 블록체인 기업들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초고속 블록체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미디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업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조영준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미디움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다루는 여러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를 시도하고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네, 저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간다는 모토 아래 4차 산업에서 다양한 기술 혁신 모델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미디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세 가지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여러 사업들을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솔루션은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고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전 영역에서 거쳐서 풀 커스터마이징을 거친 강력한 초고속 블록체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15000TPS 2.0 레이턴시를 공식적으로 한국시험인증원에서 공식 인증을 받았고요. 이 현장에서 직접 설치부터 운영 환경까지 모든 것들을 원스톱에서 제공하는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블록체인 전용 프로세서인 MBPU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성공을 했고 작년도 도로공사 POC 사업에 보시는 이 MBPU 프로세서를 납품을 하면서 첫 번째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요. 솔루션 사업을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앞서 설명드렸던 강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가장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 등의 여러 가지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독자적인 블록체인 어떤 고속 블록체인 메인넷 위에서 아토믹 스왑 등을 지원하고 있는 브릿지 그리고 이제 여러 ERC20 토큰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 계열 여러 가지 토큰들이 다이나믹하게 교환되고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미디움 체인이 올 연말 전에 저희가 테스트넷을 오픈하면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미디움 체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들을 만들어내고자 다양한 서비스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내재화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게 서비스 생태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에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정말 이 블록체인 그리고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시도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 NFT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스테이블 토큰 이런 것들이 NFT 월드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체계들을 우리 미디움 서비스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부터 서비스 영역까지 진행되고자 관련 체계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유력한 기업들과 함께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서비스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간단한 화면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익스플로러나 그리고 이제 브릿지 화면들을 간략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서 이제 컨텐츠 유통 그리고 저 오른쪽 지금 제일 끝에 보이시는 거는 사물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NFT 토큰들이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개요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이시는 오른쪽 상단에는 최근에 진행했던 이제 중국 과학원의 이제 엣지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하면서 DCP 결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스템에 저희가 또 최근 참여를 하게 됐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그 국토교통부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육상 물류 시스템의 블록체인 파트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시중은행과 함께 CBDC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에도 좀 인발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하이퍼레츠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술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저희 지금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고, 파트너십 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블록체인 프론티어 기업들입니다. 뭐, 삼성, LG, SK를 비롯한 대기업, 그리고 여러 이제 공사들, 은행들과 함께 저희 미디움의 여러 기업과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현재 미디움은 핵심 임원진들 약 10여 명과 계열사 5군데를 포함해서 약 130여 명의 기술자 그리고 이제 기획자 어떤 이런 혁신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의 성장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 기회에 같이 동참해 주실 여러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의 많은 어떤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초 사업 시작 이후 단기간에 글로벌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한 영상 채팅 기업 미플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플 대표 김원중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피플 만나다의 미세 합성어로 현 시점으로 전 세계 유저수 100만을 보유한 영상통화 플랫폼 재단입니다. 오늘 저는 미플에 대해서 위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ERC20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며 토큰명은 MPT입니다. 미플은 영상통화 플랫폼은 2021년도의 시작으로 토큰을 입힌 세계 최초의 영상통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소각으로 인하여 가치 상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락업도 가능하여 스테이킹 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미플 월렛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미플 월렛은 개인 보안에 중점을 두어 타이탄 네트워크스의 PNS 상품이 탑재되어 버튼 한번 누름으로 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스테이킹도 지원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버의 약자인 PNS를 탑재하였으며 별도의 어플 설치 없이 미플 월렛에서 MPT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MPT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내 인앱 결제와 앞서 말씀드린 PNS 결제 그리고 쇼핑몰 결제에 사용되며 향후 저희가 준비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미플은 웹 RTC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통화 어플이며 총 유저 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만에 해당됩니다. 저희 영상통화 플랫폼은 기존의 영상통화의 어플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없는 브이로그 기능을 탑재하여
소중한 추억이나 일상을 공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MPT는 영상통화 내에서 특정한 조건에 사용됩니다. 특정한 국가 또는 이성을 만날 때, 친구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여 전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영상통화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연령대를 계속해서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추가하여 원어민 외국어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다양한 교류를 하여 공연 및 팬미팅 등 다양한 이벤트에 MPT가 소모되게 하므로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미플의 가치는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100만 유저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다 보면 유저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며 저희 미플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플 토큰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MPT 포인트를 리워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워드를 받은 MPT 포인트는 다시 저희 플랫폼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시며 이것을 자동 소각하여 MPT 토큰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0년도 10월 플랫폼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든 로드맵을 완수해 왔습니다. 로드맵을 수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착실하게 이어나가며 미플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 12월까지 세워져 있으며 지금은 글로벌 거래소 상장과 국내 거래소 상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로드맵은 추후 로드맵 2.0에서 다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향후 지속적인 플랫폼 확장을 위하여 유명 재단들과 교류하여 저희 미플을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곳에는 없지만 앞으로 큰 재단들과 이미 협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 세계 영상통화를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플 재단과 함께 세계 최초 플랫폼을 키워나갈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플 대표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플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블록체인 전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위고 컴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위고 컴퍼니 전략기획팀 정종연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메인의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2012년부터 핀테크 산업의 주력인 AI 트레이딩 봇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법인 설립, 블록체인 메인의 기술을 열어왔습니다. 설립 이후 위고는 자체 개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웹 플랫폼들을 개발해오며 산업 현장에서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드리는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현재 위고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을 통해 매월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본 지침서를 영산대학교와 공저로 전자책으로 발행하여 대학 강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고 블록체인 메인넷은 블록체인의 최대 난제인 확장성, 분산화, 보안성의 3대 요소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트릴레마를 극복했습니다. 합의 방식은 위임 지분 증명 DPoS 방식으로 많은 지분 소유자를 위한 블록 생성이 아닌 효율적이고 공정한 트랜잭션 처리 및 블록 생성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확장성이 뛰어나며 일부에게 해시 파워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블록체인을 개발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에 데이터들이 변조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TTF 기반의 토큰화 기준을 제시하므로 산업 간 비즈니스의 블록체인 기술 사용이 좀 더 대중적이도록 합니다. 아우름은 누구나 쉽게 유통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제조사가 아우름의 제품을 공급하면 온 오프라인의 국내 바이어, 해외 바이어, 셀러들에게 자동으로 상품 데이터, 개별 데이터,
엑셀 파일, 툴, 파일, API 등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루비디움의 멀티미디어 플랫폼 키마는 P2P 파일 및 영상의 다운로드 공유, 스트리밍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 채널을 서비스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결되어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이슈인 NFT,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음원, 영상 등의 다양한 아이템의 NFT를 조회, 판매, 등록할 수 있는 스카이는 개발자,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 소비자 모두에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NFT를 쉽게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블록체인 다중화 및 실용화를 위한 서비스를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유고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와 연동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고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게임과 스포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NFT가 만들어지고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FT 제작은 물론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치의 기업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개발팀 백형준입니다. 이제 저희 위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치는 기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쉽게 NFT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 말고도 유저들이 NFT 판매, 구매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NFT를 실생활과 접목하여 쉽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위치가 왜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NFT가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내의 모든 사물은 NFT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현재 여러분이 즐기는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는 중앙 서버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 중앙 서버가 어떤 이유로 붕괴가 된다면 그 서비스의 콘텐츠 역시 모두 사라지게 되죠. 대표적인 예시가 게임, 심지어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블록체인 위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떨까요? 그 블록체인상에 분산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개인이 소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영원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데이터 소유의 이전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실제 사물, 영화관 티켓을 간직하고 이것을 꺼내보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던 일이죠. 하지만 이제 모바일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티켓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정말 말 그대로 보여주고죠. 제가 핸드폰 안에서 이 티켓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데이터는 그 중앙 플랫폼에 의해 통제되고 우리는 그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얻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Now라고 써져 있는 화살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 D앱, DeFi 같은 다양한 탈중앙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소유할 수 없었던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확장과 맞물려 사람들은 더욱더 디지털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팬과 아티스트가 NFT를 통해 만나는 다른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획부터 제작, 판매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만들어낸 혜택이 가미된 NFT입니다. 자체 제작은 물론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5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간결한 기획을 했고 마침내 특별한 혜택을 포함한 아티스트의 ERC721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물론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회자가 되었고 저희가 진행했던 실시간 온라인 경매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 실시간 경매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을 되었고 저희가 가상의 경매 관리인을 만들어 그 사람이 이제 어나운스하는 것들을 모두 보도를 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관련되어 있는 경매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멘션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했었고요. 이게 몇 번 저 많은 수의 트위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수 여기 써 있지만 많은 수의 트위터 언급이 있었고 국내외에서 빅크립토 커뮤니티 모두를 통해서 200건 이상의 비딩도 있었고 이것도 모두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뿐만 아니라 제작 비용 대비 354%, 약 400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점도 괄목할 만한 점이죠. 그리고 저희 NFT의 장점 중 하나는 국내 최고의 CG, VFX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100여 명이 소속된 저희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더 매력적인 NFT를 제작해 나가서 이제 아티스트와 팬들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제작, 판매뿐만 아니라 특히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진 NFT를 모아볼 수 있는 컬렉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로 방을 꾸미고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로 몰려가면서 저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자기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메타버스와 NFT의 등장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우리는 이제 유저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NFT로 가득한 공간을 갖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것들이 모두 메타버스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을 저희와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위치와 함께 여러분의 메타버스, 여러분의 NFT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솔루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루힐릭스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힐릭스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블루힐릭스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고요. 주로 그 거래소 솔루션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저희의 이제 블루힐릭스에 대한 소개도 이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 블루힐릭스의 핵심 비즈니스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HBTC 체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메인넷을 만들었는데 그 메인넷은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이종 체인 간에 이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이제 론칭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탈중앙화된 커스터디, 두 번째는 탈중앙화 거래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 11월 현재는 그 검증인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완료되고 11월 중에 완료를 한 이후에 12월에는 저희의 탈중앙화 거래소의 화이트 레이블 솔루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블루힐릭스 사업은 저희의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이고 클라우드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클라우드 형식으로 거래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거래소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진입 장벽인 유동성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전 세계 300여 개 거래소 고객들이 있는데 그 거래소 고객들 간의 유동성을 공유를 하고 또한 이제 글로벌 탑 거래소에서도 이제 유동성 공유를 통해서 저희 고객들이 거래량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상품은 현물 거래 그리고 무기한 선물 거래, 옵션, OTC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 등등을 모두 저희가 SaaS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HBTC라는 거래소이고요. 이 거래소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유동성이 이제 10위권 그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거래소를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거래소이므로 저희 고객들이 저희가 어떻게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될 것이고요. 특징은 저희는 이제 거래소의 수익을 이제 유저들에게 쉐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매일의 수익을 저희 자체 토큰을 100% 매집을 합니다. 수익의 100%로 매집을 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 수익을 모두 유저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거래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운영을 한다면 저희 거래소 고객들과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유저들에게 이제 수익을 분배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버뷰를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거래소와 이제 저희 HBTC의 유동성은 CMC 기준 10위권 안에 있는데 최근에는 10위권 안에서도 이제 상위권
3위에서 한 5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거래소 고객은 이제 300개 이상이 계시고 그 거래소 고객들의 B2C 유저들을 모두 합친다면 그 유저는 1,5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6개국,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싱가포르 등등의 이제 글로벌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직원이 한 120명 이상쯤 되는데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이 개발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는 기술 개발에 좀 힘쓰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 소개인데요. 일단 잘 아시는 뭐 후업이나 OK 같은 글로벌 선두 블록체인 업체들이 저희 에쿼티 투자자로 들어와 있어서 네,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팀 멤버들은 주로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의 세계 유수의 IT 기업 출신이거나 혹은 이제 뭐 바클레이스나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글로벌 IB 출신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이제 IT와 금융의 그 융합,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이 그런 쪽인데 이제 테크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멤버들이 모여 있고 또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제 후오비 멤버들이 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기업인 코인플러그를 소개하겠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 세계 선두권을 다투고 있는 기술 기업으로 DID를 중심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로 세상을 연결합니다. 2013년에 설립된 코인플러그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해 블록체인 기술력을 발전시키며 2016년 KB카드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 상용화, 2017년 현대카드 블록체인 기반 SSO 통합 인증, 2018년 조폐공사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공급 참여사, 2019년 우정사업본부 DID 기반 간편결제 시스템 우체국 페이, 2020년 DID 기반 부산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 비패스 및 공공안전 제보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분산 신원 인증, 지급결제, 금융자산, 콘텐츠 유통 및 관리, 위변조, 재증명 등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54건, 해외 166건, 총 320건의 특허 출원으로 세계 1위 블록체인 특허 등록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1위의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였으며 100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 및 파트너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연결합니다.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바스와 내부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연동을 지원하고 전자서명, 인증, 투표, 자산 유동화 등 다양한 디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업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개발, 운영, 서비스 발굴을 지원합니다. 또한 모바일 사원증, 평가 프로그램 등 별도의 개발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도입이 가능합니다.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키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남부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서 거래 플랫폼 구축과 블록체인 기반 풍력발전 보안, 운영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키핀과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블록체인 기술과 사람, 그리고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마이키핀은 사용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자기주권 신원 인증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비대면 신원 인증 및 자격 증명의 발급과 활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개인 인증과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3기관에 제공하여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이키핀 앱을 이용하여 휴대폰 인증만 하면 QR코드로 무인 편의점을 출입할 수 있고 비대면 출석 확인, 학습 이력 관리 등 교육 분야에서도 마이키핀 DI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를 통해 금융, 이커머스, 콘텐츠, 교육 등 여러 산업군에서 DID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폴, 블록체인 기술로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합니다. 블록체인이 활용된 최초의 온라인 투표, 조사 서비스인 더폴은 DID 기술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며 누구나 그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으면서 간단한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투표, 설문조사 및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모아 변화를 만드는 서명운동, 중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서베이 등 다양한 투표, 조사를 통해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설문조사 서비스로 국내 언론사 최초 파이낸셜 뉴스와 협업하여 뉴스 플랫폼에 설문 기능을 더한 FN 서베이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공공을 연결합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자로서 부산 블록체인 기반 통합신원증명 서비스 비패스와 시민 참여형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시민안전 제보를 출시하였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더 나아가 시민안전 제보의 제보 분석 데이터와 다양한 규제 특구 서비스들의 특화 데이터들을 모아 수요기관에 판매하는 데이터 거래소까지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에서 구현된 DID 서비스로 다양한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세상을 연결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넘어 일상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서 코인플러그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전문 기업인 디지털존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존입니다. 저희는 전자문서 전문 기업으로 대학과 병원,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문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강하고 알찬 기업을 비전으로 신뢰와 지속,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존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전자문서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대학과 병원, 공공사업,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인 다큐체인은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유통, 검증, 보관, 파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케팅 대상으로는 교육, 의료, 금융, 신분과 자격 증명, 전자계약 등입니다. 이 밖에도 원스톱 보험금 청구 서비스인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와 맞춤형 할인 쿠폰을 발행해주는 DID 기반 통합인증 결제 플랫폼인 자몽쿠몽이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인 웹민원센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로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무인 증명 발급기인 유비키오스크와 온라인 증명서 제출 서비스도 저희 사업 영역입니다. 또한 핵심 사업 영역인 의료 관련 서비스로는 의료증명서 인터넷 보안 발급 시스템과 공인인증 기반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의료증명 창구 보안 발급 시스템, 의무기록 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검진 결과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검진결과서 온라인 발송 서비스 앱도 운영 중입니다.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SI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안전공사,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해양부 등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기술을 개발한 솔루션으로 공공과 민간 기업의 해킹과
위변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과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핀테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트플렉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과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핀테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트플렉스입니다. 민트플렉스는 2019년 8월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은 핀테크 산업을 탄생시켰으며 비트코인의 등장은 디지털 금융 산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면서 이를 만들고 유통하고 보관하는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트플렉스는 이러한 산업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인 넥스핀을 구축해 NFT를 접목한 미술품과 음원, 게임 아이템 등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핀테크 사업을 더해 민트플렉스의 생태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트플렉스의 디지털 금융 통합 플랫폼은 NFT 외에도 부동산, 각종 포인트,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디지털 자산과 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K아트브릿지는 우리나라의 예술작품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작품 등록 인증에서부터 감정, 전시 보관, 판매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품 판매와 함께 미술품 렌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작가는 작품을 소유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유저는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수시로 바꿔가며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 소유자를 대상으로 미술품을 이용한 담보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매매를 하지 않고도 금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입니다.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트플렉스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차세대 보안 기술을 이용해 해킹의 위협을 대폭 줄인 전자지갑과 개인용 스토리지를 개발한 ANX 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보안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ANX 코리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은 50여 년이 다 된 오래된 기술입니다. TCP/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이 기술은 언제나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X 코리아의 차세대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OTOC는 프로세스 패킷 변환 기술입니다. 기존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면서도 TCP/IP를 PP로 변환 후 전송하고 개별 보안키를 부여함으로써 해킹의 위험을 대폭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이용해 강력한 차세대 통합 인증 장치인 도노를 개발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도노는 기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별도의 레이어를 형성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최고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노는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장점을 결합한 가장 안전한 전자지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킹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해킹 방어 대회에서 도노를 해킹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단 한 번도 해킹에 성공하지 못한 보안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노와 함께 개인 디지털 금고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나 금융기관의 커스터디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금고인 돈통도 개발을 마치고 출시했습니다. 프라이빗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는 돈통은 암호화폐를 비롯해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보관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X 코리아는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디지털 자산 보관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노와 돈통의 결합은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갖춘 디지털 데이터 보관 서비스가 될 것이며 개인용 클라우드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스마트 시티와 4차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중앙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 분산형 클라우드 그리고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보관소까지 영역을 넓힐 것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보안의 핵심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프로비트의 기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3년여의 운영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보안 사고 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입니다.
프로비트를 이끌고 있는 도연수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또한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업들의 엑셀러레이터인 비시드 파트너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프로비트는 201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원활한 운영, 솔루션 구축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보안 사고 없이 운영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거래소의 회원은 1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거래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프로비트는 빠른 속도와 초당 15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시보드는 손쉬운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초보 투자자도 어려움 없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할 훌륭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강연과 매칭 행사에 참여한 기업 소개를 시청해주신 교육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과 블록체인 기업 소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9일 오후에 이어지는 매칭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오늘 참여한 기업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